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164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중 북한의 포격 재개 소식에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1620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모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그 대형 종목들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 보고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대형 IT주들이 애플의 태블릿 PC 바람을 타고 오랜만에 동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3.7% 급등, 하이닉스 역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요타 자동차의 일부 모델의 리콜 소식,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4% 급등하면서 11만 3,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그 밖에 기아차 역시 좋은 흐름입니다. KB금융이 5%대로 급등하고 있고 신한지주 역시 6% 오르면서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과 SK텔레콤, KT가 어제는 올랐었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에너지가 강보합권을 들어서 있는 반면에 롯데쇼핑과 두산중공업, 삼성화재가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NHN 역시 오늘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보합이고요. 삼성 SDI가 1% 상승, GS건설이 2%, 삼성 엔지니어링은 6.6%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OCI가 1.6%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2.5% 상승하면서 52,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 오늘 0.2%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6% 오르고 있고요. 삼성증권 역시 1.8% 오르면서 증권업종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2%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니슨이 2%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좀 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서울반도체가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1% 강세, 메가스터디가 강보합권입니다. 다음이 2.5% 오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가 2% 조정을 받고 있고요. CJ오쇼핑은 5% 상승하면서 66,000원 선에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현재 SK컴스가 9%대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원으로 기록되면서 9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차바이오엔이 2%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 GS 홈쇼핑 역시 오늘은 2.4%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9% 하락하면서 7,490원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이 강보합권, 그리고 휴맥스 역시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17,800원 선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BHI가 3%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KDC가 4%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살펴봤습니다. 후반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620선을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차 가증되면서 164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2% 상승한 164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와 FOMC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호재로 작용했고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나흘간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단기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후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 금액을 1,000억 원 이상 늘리면서 지수 상승의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64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중에 510선마저 붕괴됐던 코스닥 지수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쪽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어제보다는 올랐습니다. 1포인트 상승한 51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장중 1,145억 원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141억 원, 기관이 703억 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을까요? 개인과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반면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상승세는 그리 크지 못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이 205억 원, 105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341억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순매수하면서 대형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금융업종과 증권업종, 좀 전에 동시호가 상황에서 살펴봤듯이 오늘 1%대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라든지 운수장비업종, 건설업종,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굵직한 수출업종들이 모두 1%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통신업종과 전기, 가스업종, 유통업종 등 어제 상승했던 업종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 출시 소식에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소형 낸드 플래시 업체인 프롬서티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웅진싱크빅이 5% 급등, ELK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역시 1%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은 화면에 바로 메모할 수 있는 태블릿 PC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콘텐츠 업체와 IT 부품,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기자동차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넥스콘테크는 올 상반기까지 어떤 전기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토털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까지 상용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4월부터 아이폰에 배터리 공급을 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듀패스가 12%나 급등했고요. 현대기아차도 4%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동발 공급 차질에 따른 유화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석유가 12%나 급등하면서 11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한화석화 역시 5%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란의 대형 크래커 가동 차질에 따른 공급 부족이 올 상반기 내내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주가 급락시마다 저점 매수 관점을 유지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종목들입니다.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 주방용품 제조업체인 락앤락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가격 잠포까지 올랐습니다. 오는 2013년까지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의무 장착에 따른 블랙박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임팩과 팅크웨어가 나란히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영상 저장 장비 생산업체인 아구스 역시 차량용 DVR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마감 상황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어제보다 1.58% 상승한 1,41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확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증시는 좀 전에 확인해 드렸듯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중국 증시는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 속에서 보합권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현재 중국 상위종합지수는 0.12%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000선이 붕괴가 됐네요. 2,98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콩 증시에서는 공상은행이 3% 이상 상승하는 등 저가 매수 주문이 유입되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항생지수가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홍콩 H지수가 2% 오르면서 오늘 홍콩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상으로 중국 상위종합지수와 베트남 지수만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환율은 1,160원대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전환한 뒤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150원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10전 상승한 1,161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북한의 서해안 발포 뉴스와 1,150원대 중후반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출업체의 결제 수요로 환율은 장 초반에 1,163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오바마 리스크 해소로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달러 매도세가 힘을 얻으면서 낙폭을 키웠고요. 장중에는 1,148원 선까지 떨어진 후에 이후에는 1,15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환시장의 관계자는 국내 증시 강세 영향을 받아서 은행권이 달러 매도에 나섰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의 낙폭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장 마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4%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때문에 이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인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1642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19% 상승한 517.40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8원 40전 하락했습니다. 1,151원 50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자세한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코스피가 1,640선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일 미국 시장 반등과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 등에 힘입어서 지수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일 FOMC 경기 상승 진단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그리고 애플의 타블릿 PC 출시 등의 호재로서 이제 IT주 같은 대형주가 좀 상승세가 컸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대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금융, IT, 자동차주를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이들 업종의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애플 타블릿 PC 영향으로 IT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금융주가 낙폭과대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자동차주는 현대차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은 작았지만 IT 부품주의 상승세는 이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 같은 반등세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급락대에서 벗어나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바닥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의 중국과 미국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금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금융개혁안에 대해서도 뭐 큰 호재는 없었지만 미국 경제가 최악의 폭풍은 지나가고 이제 고용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인식 그리고 낙폭과대 인식으로 당분간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중국과 미국의 악재들로 펀더멘털 측면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도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큰 우려 사항이었는데요. 1,600 초반에서 펀드 자금의 유입 그리고 금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매수세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추가 대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대응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FRB의 금리 동결 소식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는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좀 감소를 했지만 FOMC 금리 동결 그리고 경기 판단을 상향한 점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라는 태블릿 PC를 출시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증시가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경기 회복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고 유동성 공급 수단들도 예정대로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분석해보자면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유럽의 재정 문제, 금융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재정 지출 축소 등 유동성 축소 노력이 나왔다는 점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시장은 당분간 하락은 제한적인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인한 상승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적 발표로 인한 변동성 장세가 내일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보겠습니다. 일단 급락세는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일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간 시장을 짓눌러 오던 중국의 긴축 그리고 미국의 금융 규제안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고 또한 장중에 미국 금융 규제안의 실행 의지는 확인이 됐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언급이 되지 않은 데다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오히려 그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여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급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단기적인 반등세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적극적 시장 대응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순매수의 연속성 그리고 단기 바닥을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을 노리고 단기 낙폭이 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IT, 자동차, 건설, 은행주 쪽에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합의를 위반한 채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은 더욱 강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포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미 국회의사당에서 상하 양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5년 내로 미국의 수출량을 2배로 늘려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여타 국가들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동안 미국이 옆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등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콩그레스 센터에서 열린 제40회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3대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운영 방향은 G20 합의사항 철저 이행, 국제개발격차 해소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회원국 외연 확대 및 비즈니스 서밋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세계 금융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대형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경제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을 위한 어젠더를 개발해 국제개발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IT 업계의 아이팟, 아이폰에 이어 다시 한번 애플발 폭풍이 숨죽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국내에 이르면 3월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 전시장에서 새로운 모바일 기기인 아이패드를 발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패드는 웹 브라우징은 물론 동영상 및 음악 감상, 전자책 리더 등으로 활용되는데 최적의 기기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패드는 두께 1.27cm, 무게 0.68kg으로 미니 노트북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9.7인치 LED IPS 디스플레이에 1GHz 칩을 탑재해 무선 데이터 처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격은 와이파이 모델의 경우 16GB는 $499, 32GB는 $599 등입니다. 아이패드 와이파이 모델은 3월 중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비슷한 시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호생명이 해외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 해 3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 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 펀드 등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해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 원의 손실을 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호생명에 기관 경고를 하고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앞으로 3년 동안 다른 금융업 진출이 제한되고 전 현직 두 사장은 3년 동안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연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164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느 정도는 바닥이 확인됐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들어와 줄지 여러 가지 여부 등을 체크해 보면서 신중한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